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 소통하면서 시청하시면요. 보는 재미가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주제 다룰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좀 숨가쁘게 돌아가는 제3지대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을 나온 탈당파 세력들이 언제 합당할지가 관심이었는데, 자, 장가 기자, 어제 결국 이제 한 지붕에서 합치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이렇게 나뉘게 됐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 그리고 민주당 탈당파의 미래대 연합이 다음 달 4일 창당 대회를 열고요. 개혁 미래당을 함께 만듭니다. 중텐트가 형성이 된 셈인데요. 네. 이들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득권 혁파와 정치 혁신, 사회개혁과 미래 전환에 나서라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 창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잘못하면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겸손한 정당 되겠습니다. 죄 지으면 처벌 받겠습니다. 민주당이 방탄하느라 못하는 정권 견제와 심판 우리가 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탈당을 했습니다. 비례대표기 때문에 탈당과 동시에 의원직은 상실하게 되는데요. 네. 제3지대 합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개혁신당에는 바른미래당에서 함께했던 분들이 계시고 또 개혁미래당에는 지역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많이 계신다면서 대선을 통해서 또 총선을 통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임할 건지에 대해 의견을 편하게 소통하는 중이라고 했는데요. 권은희 의원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탈당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알리면서 네. 후련하고 좀 숨쉬기가 쉬워지는 그런 느낌도 가졌습니다. 그럼 그동안 숨쉬기가 힘드셨어요? 어떤 점에서? 많이 답답했었죠. 국회가 타협하지 못하고 싸우는 모습들. 그리고 뭐 법 앞에 평등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함께시키는 최근 김건희 여사의 예. 이 특검법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회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네.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네, 권은희 의원이 또 제3지대 일단 어느 당으로 갈지도 좀 관심사일 것 같은데, 자, 우선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아까 얘기 들었던 이낙연 위원장의 발언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지금껏 보면 콕 집어서 겨냥은 안 하고 약간 애둘러서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지명하는 것도 좋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야당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또 다른 야당이기 때문에 이 현 정부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현 정부를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이걸 좀 더 강하게 내비치는 게 맞거든요. 현재 목소리는 최근에 이낙연 대표의 메시지 중에는 제가 보기엔 그나마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더 이제 세게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견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도 야당이고 이낙연 전 대표가 만드는 당도 야당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선명성 경쟁인 네. 거고, 윤석열 정부와 어느 당이 더 잘 싸우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는 과거에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이라든가 또 뭐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욱 변호사님께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정권 심판 아니면 좀 선명한 뭐 이재명과의 차별성, 어떤 게 좀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차별성 있잖아요. 이걸 상당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낙연 신당의 주적은요, 윤석열 정권이 아닙니다. 이재명 심판이에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이낙연 신당의 저는 주적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름만 말 안 했지 직접 겨냥한 거 똑같잖아요. 재지음에게 벌 받겠다. 이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실제는 이제 한 11개의 혐의거든요. 쪼개면 이런 이제 그 방탄 민주당을 직접 겨냥해서 이제 비판한 게 맞다, 이래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낙연 이제 위원장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말씀하신 대로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좀 관심사일 것 같고요. 임재 변호사님, 일단은 이 얘기도 해볼게요. 이 새 당이 이제 가칭이긴 합니다만 당 이름이 개혁미래당입니다. 네. 어디선가 좀 들어봤던 그런 이름인데, 이준석 전 대표의 이제 개혁신당하고 당 이름이 딱 겹치거든요.
이게 좀 그렇습니다. 여거도걸 좀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네, 요즘 사실 여러 가지 신당 창당되면서요. 이름 놓고 너무 헷갈린다 이런 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중에서 사실 개혁신당이 이름이 짧기도 하고 개혁의 이미지가 부각이 되면서 가장 기억하기 쉽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개혁미래당이 또 새로 등장을 했는데 이게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미래 대연합이 합치면서 새로운 당명으로 개혁미래당, 임시긴 합니다. 근데 개혁미래당으로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이준석 대표도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거 너무 한 거 아니냐, 이 명칭. 네. 개혁신당도 있는데 개혁미래당 너무 개혁신당이 반응이 좋으니까 좀 따라한 거 아니냐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사실 이게 유명 식당 이름 비슷한 상표권 분쟁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러네요. 이런 얘기를 좀 비꼬면서 이거 너무 신장 개업한 중국집 이름 따라한 것처럼 이런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올라오기도 했는데 일단 이낙연 대표도요 지금 공모를 받아서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일단 가칭이기 때문에 가칭이다. 좀 지켜봐 달라 이런 입장 전했습니다. 네. 개혁 미래당, 개혁 신당 나오니까 사실 저도 아직 입에 잘 붙지 않는 좀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당명의 개혁에 들어간 이유 신경민 위원장이 직접 밝혔는데 어떤 이유 들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시대 정신을 담은 단어가 미래, 개혁, 뭐 통합,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뭘 찾다가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거고요. 하여튼 우연히 그렇게 된 거고요. 이것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다가 보니까 미래하고 개혁을 이렇게 합하다가 보니까 또 이런 이름이 지금 가칭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꼭 그걸 염두에 두었다 두지 않았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 뭐 해석은 자유니까 저희가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특별하게 염두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설명은 일단 우연이다. 뭐 나중에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였고요.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일각에서는요 이낙연 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제3지대 주도권 다툼, 주도권 싸움 뭐 계속 벌일 거다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지금 이제 일단 호칭 문제는요. 개혁이라는 말은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지 어느 세력이 이제 독점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제 자기 중국집이 좀 잘 되니까 신장기업에서 베낀 것처럼 이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국집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당원이 아마 5만 대에서 거의 멈추고 있거든요. 어허. 저는 잘 되는 중국집이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굳이 이제 개혁의 원조를 찾는다면 오히려 이제 개딸입니다. 개딸이 개혁의 딸 이게 개딸이거든요. 개혁의 예, 원래 개딸이 줄임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개혁이라는 게 원조도 아니고, 그다음에 독점에 쓸 수 있는 단어도 아니고, 그다음에 중국집이 별로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마치 이게 무임승차처럼 운운하는 거 이게 저는 잘못됐다 이래 봅니다. 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라고 불러달라고 쪽에서 요청을 한 것 좀 순화하도록 하겠고요. 박지영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도권 싸움 팽팽해질 것 같습니다. 양측. 원래 이제 비슷한 사람들끼리 많이 싸워요. 결국은 합칠 것 같으니까 그전에 이제 싸빠 싸움 세게 해놓는 거죠. 싸빠 싸움이다. 예, 근데 이제 정확하게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이라고 표현하면 보수적 개혁도 있고 진보적 개혁도 있는 거거든요. 난 보수다, 난 진보다, 난 자유주의다, 나는 공동체주의다, 나는 사회주의다 이런 걸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저는 그 정치를 깊게 보는 차원에서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자, 뭘 개혁할 건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언론개혁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개혁만 이야기해요. 이준석 대표의 개혁은 갈라치기 개혁이죠. 그죠? 뭐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거예요. 행태와 이념 가치 노선을 혼돈해가지고 이해를 못해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행태는 분명히 개혁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왼쪽으로 개혁인지 오른쪽으로 개혁인지 그걸 분명히 해줘야죠. 그래야지 국민들이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렇군요. 일단 저도 궁금한 점이 일단 개혁 미래당이라고 지은 거 보면요. 이제 개혁 신당하고 좀 합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서정욱 변호사님 이 당명 갖고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당명은 이제 공통이 있지만 합치는 게 어려운 게요. 네. 우리 텐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처음에 5명이 가정에 5명이 있어 가족이 그럼 처음부터 5인용 빅 텐트를 가져와서 한꺼번에 이 텐트 치야 빅 텐트가 되죠. 네. 그런데 2인용짜리 중 텐트 2개를 가져가서 이걸 이게 합체가 빅 텐트 치려면 텐트를 우리가 붙이면 어떻게 치대요? 불가능하잖아요. 실제 텐트랑 비교해 보자고요. 저는 이 5개 세력이 한 번에 원샷으로
당을 만들었으면 통합이 돼요. 그러면 이제 비례 1번, 2번, 3번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둘둘 되고 금태섭 신당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이미 저는 비례 순번이 그 양양자 이준석 사이에는 정해졌다. 어허. 1번 양양자, 2번 이준석, 3번 허은하, 4번 천하람 이런 식으로 이게 정해졌다고 봅니다. 예언을 예측을 하시네요. 예? 예언이라 예측까지 했다는 지금 것입니다. 이게 그 뻔한 거 아닙니까? 그 내부에. 어허. 따라서 이제 그게 다시 이낙연 당하고 합치면요. 또 비례 순번 절반은 주의되잖아요. 그런 게 저는 이준석 대표가 못한다. 따라서 이제 이거 공천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빅텐트는 어렵다. 어렵다. 예.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를 제가 비판하기도 합니다만은 한편으로 보면 다른 시각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는 지금 당원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원을 모으고 있다는 것은 당원 민주주의에 기반해서 정당을 운영하겠다는 뜻이에요. 저는 뭐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례대표 순번을 내정해서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와 만드는 정당과 합쳐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원 민주주의 정당을 만들어 가고 싶고요.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의 당원 민주주의가 싫어서 나간 사람들인 겁니다. 당을 나는데 당원 모으겠다는 생각이 현재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부분들의 정치하는 방식에 있어서 두 세력이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 갈등이 심해질 거다. 그런 그래도 생각도 가집니다. 합쳐지는 방향으로 가실 거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도 합쳐집니다. 결국은 저기 여론조사 높은 쪽이 이기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양 두 분 말씀이 좀 많이 갈리는데 일단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 이 두 세력이 합치기 힘들 거다. 금태섭 대표가 중계에 나설 거다. 뭐 중계에 나설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뭐 금태섭 근데 그분은 새가 없어요. 제가 보기 그분이 역할하기에는 자체 새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역할은 이제 미미할 거고요. 지금 이제 합치려면 일단은 이제 공천 제가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무엇보다 이제 공약이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정당은 이제 정치적 비전이나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65세 이상 무임승차를 폐지하겠다. 이 공약에 이낙연 신당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또 오늘 이게 발표했잖아. 여성도 병력 의무를 하게 하겠다. 이걸 이게 과연 다 동의할 수 있을까요? 너무 이게 이준석 신당은 이제 갈라치기를 통해서 20, 30대 남성표라도 확실하게 잡자. 이래서 이게 무임승차 폐지, 그다음에 여성도 병력 이런 데 파격적인 공약을 내는데 네. 과연 이게 이낙연 합리적인 그 세력에서 동의할 수 있을지 저는 이 공약만 보더라도 통합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박지원 본자님, 일단은 뭐 주도권 싸움 계속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의 이제 개혁 신당이 지지율 측면에서 보면은 좀 더 앞선다. 하지만 이미 현역 의원 3명을 보유한 개혁 미래당이 그래도 기호 3번 얻기에는 좀 더 유리하다는 그런 전망, 관점도 있어요. 뭐 3번하고 4번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니, 3번을 이게 찾기 위한 이번에 그 비례대표 관련해서 정당 투표가 번호가 수십 개가 나올 겁니다. 수십 개가 나오는데 3번 있으나 4번 있으나 별로 의미 없어요. 그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그럼 우리 국민들이 번호 차이를 판단하지 못하고 앞에 있으면 무조건 많이 찍어준다.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저는 뭐 별로 의미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의원 숫자 문제도 물론 이제 국비 지원을 받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이준석 대표 당 같은 경우는 당원을 모으기 때문에 당비에 의해서 운영한다라고 해버리면은 이 당 운영 경비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부담이 없을 겁니다. 저는 뭐 3번, 4번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의원 숫자의 문제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여론조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 그리고 이낙연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 전 대표가 뭐 출마 권유를 계속하지만 뭐 일단은 안 한다고 했다가 조금 요새 보면 좀 출마 쪽으로 좀 기류가 바뀌는 것 같은 뉘앙스가 좀 풍기더라고요. 뭐 제가 보기에 이낙연 대표는요. 광주에 6개 지역구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마 근데 이낙연 대표는 출마할 걸로 봐요. 왜냐하면 직접 호남에서 이제 출마해서 바람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이준석 신당에 먹힙니다. 본인이 출마를 해야 돼요. 따라서 저는 이낙연 대표는 하는 걸로 보는데 문제는 이제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분이 자기는 어느 지역 나갈지 밝히지도 않고 계속 이제 이낙연 대표 보고 이제 뭐 어디 나가라 인천 계양을을 나가라든지 예. 이런 이제 훈수를 두는데 저는 본인부터 이게 지역구 갈 건지 아니면 이제 비례로 숨을 건지 지역구 간다면 대구나 어디 갈 건지 분명히 밝히고 남한테 훈수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저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지역구 출마 안 하고 네. 뭐 비례 2번이나 간다면요. 네. 이거는 이제 동지들의 시체 위에 아마 다 이게 지역구 나간 동지들은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 시체 위에 본인이 2번 배지 달겠다?
이래서는 이게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래 봅니다. 그렇군요. 두 사람은 어떻게 행보가 결정될지 한번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뭐 관리입니다. 통합이 될지 안 될지 관리는데 일단은 먼저 합당 선언한 이준석 대표 그리고 양양자 대표가 개혁 미래당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 개혁 신당인데 개혁 미래당의 당이라는 당명을 듣고 국민들도 저희랑 똑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왜 개혁 미래당일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개혁신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는 대체로 동의하나 다만 개혁신당에 바로 합류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가 사실 좀 이질적으로 들리긴 하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게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자, 제3지대 얘기할 때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어디로 갈 것이냐,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장가희 기자, 일단은 국민의힘에 잔류하기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과거부터 유승민 의원은 자신 아버지의 친구라는 점도 강조했고 또 2004년에 이준석 대표는 유승민 의원실 인턴으로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됐었는데요. 여러 인연을 강조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에게 많은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네. 하지만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당을 지키겠다며 한나라당에 24년 전 처음 입당해서 내 젊음을 모두 바쳤는데 이 당은 특정인의 사당이 아니고 이제까지 인내온 것처럼 앞으로도 인내하겠다라면서 개혁신당 합류설에는 일축했습니다. 네, 소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잘 뜯어보면요. 공천 신청은 국민의힘이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두고 또 해석이 분분합니다. 불출마 선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역할이 기대된다. 뭐 수도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많은 해석이 나오는데 뭐 유승민 전 의원 의중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본인은 이제 뭐 수도권에서 이제 전략 공천을 당에서 이제 주면 나갈 수도 있다. 전략 공천을 주면 이런 이제 기대감에 아마 이제 내 스스로 공천 신청은 안 하겠다. 다만 이제 당에서 알아서 주면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의도로 발언했는데 제가 보기 당에서 안 줄 것 같아요. 어허. 왜냐하면 이제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게 아닌가. 지금 이제 그 당내에서 건전한 비판이 아니고 아주 제가 보기 마치 윤석열 정부를 실패하도록 이렇게 좀 약간 이게 영린을 건드리는 네. 식으로 이게 많은 비판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는 뭐 당에서 유승민에게 먼저 역할을 주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합류를 안 한 이유는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미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인간적으로 1년 가까이 연락을 한 적이 없대요. 제가 이제 취재해본 바로는 예. 그만큼 이게 인간적으로도 오래 전부터 이제 결별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은 정치판에서요. 옛날에는 유승민 계보의 이준석이라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준석 계보의 유승민이다. 어허. 그만큼 이게 존재감이 이준석 대표보다 약한 거예요. 근데 거기 가봤자 결국은 이제 이준석 덜러리만 쓰는 거예요. 차라리 국민의힘에 남아있다가 다음 몇 년 뒤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대선 도전해보자. 비주류 있다가 이런 의도로 이제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부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수도권 그리고 중도층에서 어떤 기반을 넓힐 수 있는 인물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선택이 내려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공천을 안 준다는 거죠. 그렇게 보이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아니라 대선까지 가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좀 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이 오면은 본인한테 기회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계산도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만들고 있는 당이 본인의 대선 플랜과는 맞지 않다고 볼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또다시 지하철 문제라든가 또 뭐 여성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국민 갈라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는 게 보면은 국민 갈라치기 틈새당 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걸 가지고 대선까지 갈 수 있습니까? 대선은 좀 더 포괄적인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저는 앞서 제가 그 얘기 좀 보태고 싶은데 이준석 대표는 이런 식이면 비례로 갈 것 같아요. 본인이 뭐 2당을 하겠다, 당을 외연을 키우겠다 이런 게 아니고 계속 갈라치기를 한다는 것은 비례대표 득표율을 확실하게 다지겠다라는 전략이거든요. 물론 뭐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처럼 뭐 비례대표를 숨었다 뭐 이렇게 뭐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과연 이 개혁 정당을 새로 하겠다는 포부를 밝혀놓고 그게 맞는 행동인지는 저도 참 비판적입니다. 네. 두 분 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비례로 간다. 이건 좀 합치를 보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이렇게 갈라치면요. 한번 보세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표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여성들 표도 포기하고, 이래서 지역구 나가서 어떻게 50% 얻습니까? 이렇게 갈라치기 하면 비례로 가면 이제 10%는 확실히 챙긴다. 이러면 이게 몇 석은 건지잖아요. 이번에 뺏지 못하면 영원히 정계 퇴출된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마이너스 3선이잖아요. 3번 떨어졌잖아요. 마이너스 3선. 예. 근데 이번에 떨어진 마이너스 4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비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래 보입니다. 재밌는 표현은 많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올드보이입니다. 친박계 좌장이죠. 최경환 전 부총리가 출마하겠다고 못을 박았는데 어떻게 보면 원조 친박계 의원들이 좀 행보가 좀 엇갈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아마 이제 사면 복권은 됐지만 그러게 뇌물 받은 정과가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법으로 이게 사면 됐다 해서 뇌물 받은 사실조차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런 데 좀 부패 정치인들은 이제 좀 퇴장하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 이제 자꾸 이게 세대 교체, 나아가서 이게 정치 교체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런 올드보이가 노는 게 맞는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유영아 변호사 정도 지지하고 옛날에 친박들은 전혀 지지하지 않는 걸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유영아 변호사만 이제 옛날에 지지 연설이나 유튜브로 이번에도 하지만 나머지는 이제 아예 다른 친박은 만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팔지 마라 이러고 있거든요. 저는 최경환 전 부총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명예복이나 억울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 불출마하는 게 맞다 이래 봅니다. 전욱 변호사님 이제 취재 내용 한번 맞는지 한번 관전 포인트 끌어야 되는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임재 변호사님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이요 주말 동안 서울 곳곳을 사실 누볐는데 장소들이요 사실 국민의힘하고 굉장히 좀 연관이 있어서 관심이 많이 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요. 개혁신당은 주말을 맞아서요. 대중적인 소형 트럭으로 알려진 이 라보를 이준석 대표가 직접 운전을 하면서 곳곳을 누볐는데요. 자신이 직접 운전하는 사진을 또 SNS에 공개하기도 네. 했습니다. 방문한 장소들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은데 먼저 마포구를 방문했습니다. 이 마포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적 본천이다, 사천이다 이런 부분으로 논란이 되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강서구를 방문했어요. 이 강서구 지금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했던 지역구기도 네. 하잖아요. 이곳을 곳곳을 누비면서 직접 이렇게 트럭을 운전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망원시장에서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정치를 이제 프로레슬링에 비유를 하면서 네. 누구 하나를 죽이기 위한 그런 정치가 아니라 내 삶이 내 자식이 이 정치를 통해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 즉 본인은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또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미래적인 어떤 입장을 보였네요. 자, 그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당색을 상징한 주황색 티셔츠를 입고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양양재 대표가 나왔는데 그 모습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정치가 정쟁에 매몰되어 가지고 누구 감옥 보내라, 누구 끌어내려라 이 정치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양양재 대표가 정치를 새롭게 하고자 신당을 하는 이유는 바로 정책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양심을 걸고 30년 뒤에도 옳을 선택을 지금 하겠다고 약속드리는 거고. 우리 이준석 대표 되게 매력적이죠? 이준석 대표님 어머님 성함이 뭔지 아세요? 김향자 여사님이셔요. 제가 양향자입니다. 이런 인연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갈등의 정치, 전쟁의 정치, 이제는 끝낼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싸울 사람은 싸우고 갈등할 사람은 갈등하고 내버려 둡시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미래로 건너갑시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어머니가 양재 대표 어머니 양 대표 이름과 같은지 처음 알았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두 군데가 언급됐습니다. 서울 마포울과 강서구 돌면서 일단 유세를 했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정치인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파고드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김태우, 그다음에 마포에 이제 김경률 사천 논란, 네. 이거는 이제 파고드는데요. 정치인은 은행이 일치돼야 돼요. 은행이. 예를 들어 이제 가장 이제까지 정쟁, 정치를 게임처럼 보면서 싸움 이렇게 한 게 이준석 본인 아닙니까? 본인이 세대 포이론이란 게 뭐예요? 20, 30대하고
6, 70대가 이제 4, 50대를 포위해서 공격하자. 이게 분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도 양두구육, 그다음에 로마의 코모두스, 신군부 전두환 이런 식으로 계속 분탕질 치면서 공격한 정쟁만 정치를 게임처럼 전쟁하듯이 해온 게 이준석 본인 아닙니까? 근데 무슨 이게 정쟁을 없앤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정책요. 저는 이게 독일의 괴벨스보다 더 나쁘다 봐요. 우리 진중권 교수가 괴벨스로 비유했잖아, 은행을. 예. 그 경마장 어르신들 제일 많이 내린 게 경마장역이다. 이거는 괴벨스보다 더 나쁜 게 괴벨스는요. 선전선동 가짜뉴스는 했지만 독일 국민을 분열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우리 국민 어르신들이 경마장역에 많이 내리는 게 도박하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교묘하게 가짜뉴스 공개하는 거예요. 실제 그 경마장역 가보면요. 그 벚꽃길에 걷는 데도 많고 거기 그 공원이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박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내릴 수 있잖아요. 이걸 마치 이게 어르신들이 돈이 많아서 이게 도박하러 무임승차 이런 식으로 이게 갈라치는 이게 바로 이준석식의 잘못된 정치라 봐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두 분께는 좀 좋은 말씀 못 듣겠네요.